법원 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보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상고가 되었으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재판 사항에서 잘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작년 10월 31일 선고된 2023도 16586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통하여 접하는 통상의 방식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주장을 하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발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A라는 주장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허위사실이고 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정과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는 그 발언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발언의 취지가 허위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고 또 맥락을 모르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자,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도 상고심에서 재판사항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는지가 가장 관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라고 따졌더니 생선살은 다 발라내고 가시만 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걸 지킬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났고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된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재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맞습니까? 예, 보통 파기 재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용 결정 이유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구속 취소는 본안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속 취소를 한 본안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본안 재판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본안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장은 작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서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은 발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위반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미 12월 9일에 행정처장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체포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재판 사항으로 본안 판단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이고 체포 구속을 한 것입니다. 불법 구금 아닙니까? 역시 재판 사항이라서 답변하기는 적절.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역시 재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또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를 탄핵 심판에서 가져다 썼다면 증거 능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란죄가 탄핵 소추의 90%를 차지하는 탄핵 재판에서 이런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공수처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내란죄의 구속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입니다.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그리고 곽종군의 진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네. 공소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공수처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가 바탕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술, 홍장원의 곽종군 진술 빼고 홍장원의 메모를 만약에 뺀다면 이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내란죄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만약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자,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했고 체포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본안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공수처장님. 의원님, 그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행정부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국헌을 물러나게를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란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사형 무기징역이 정해져 있어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이고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 공수처장님. 의원님께서 예, 공수처장님, 제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 것은 자체가 잘못된 공수처장님, 부분입니다. 전제 잔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구속 취소 사건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재판에서 결국은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의원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 예. 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분의 판사님에 의해 가지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사권이 구속 취소가 명확하게 됐습니다.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 최종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한참 됐습니다. 지났는데 자꾸 그 말씀하시는 들어가셔도 것이 좋습니다. 너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합당하지가 들어가십시오. 않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었죠. 네, 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이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이제 관련 범죄,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직권남용으로 한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까? 왜 넘기셨어요? 수사권이 있는데. 예,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계속 문제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이첩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이 법률상 너무나도 명확한 규정으로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끝에 부득이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매우 높고 또 하나 법원이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까지 종합해서 약간 소송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안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수사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구속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검찰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랬고 그것에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 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본안 재판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특정 업무 경비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수사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특활비 외에 특정 업무 경비는 한 507억 정도가 전에 삭감이 돼서 지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특정 업무 경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카드로 증빙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저희가 수사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도망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 수사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30%나 줄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이제 수사 경비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소한의 수사 경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논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꼭 필요한 수사 경비 이런 부분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침해 범죄가 수사가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무대행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은 꼭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당처럼 시간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자, 월요일에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나오셨었죠? 예. 그 법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는 오히려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제기된 문제점이나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을 재판관들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예. 그런 우려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 선고기일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